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치료받으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배우러도 오시고 치료도 받으러 오시고,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 분은 40대 후반의 이제 피부과 선생님이고요. 이분이 이제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오셨는데 소개를 받고 오셨죠. 어떻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안 다녀본 데가 없으시대요. 히스토리를 문진을 해보니까 저희 병원 오기 한 2개월 전부터 역류성 후두염을 진단받고 다른 데서 이제 수차례 치료를 받았대요. 이렇게 누우면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이제 잘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 후두염 증상하고 소화장애, 기침, 누우면 기침이 나니까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기가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식사가 하는 게 무서워서 음식 섭취를 잘 못하셔가지고 체중도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치료 후에 혹시나 폐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스냅피 치료를 하고 나서 다른 병원에서 그 체스트 CT, 가슴 CT를 찍었는데 오른쪽 폐하엽에 폐렴이 있었어요.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위산이 이제 역류하면서 또 기침을 하다가 이제 아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흡인성 폐렴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침이 되게 심하건 했는데 염증도 되게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열은 안 나고 가래는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항생제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겸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문진을 하니까 수년 전에 허리 디스크 파열로 치료받고 나서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았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통증이나 몸에 큰 변고가 생기면,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체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염증, 폐렴이 생기면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노인들은 폐렴이 생기면 돌아가세요. 암 환자든 어떤 분이든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게 최종 단계가 이제 폐렴, 폐혈증 이렇게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폐렴이라든지 아주 중대한 감염증,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이제 오고 나면 몸에 심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감염증이 있으면 이게 자율신경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디스크 파열 돼가지고 그때 치료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율신경이 생겼어요. 우리가 스네스가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심파세틱 너브 엔트레먼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폐렴이 생긴 것도 그냥 단순히 위산이 역류하면서 이제 아스피레이션 돼가지고 폐렴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몸 자체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폐렴이 왔을 수 있어요. 폐렴이 아무나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폐렴도 면역이 극도로 떨어져야 걸린단 말이에요. 면역이 떨어진다는 건 순환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면역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백혈구라고 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경찰 세포들이 기능 이상이 생긴다, 아니면은 얘들이 이상한 놈들이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이제 백혈병이죠. 이상한 놈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안 만들어지거나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면역이 물론 떨어지는, 군대가 없으니까 면역이 떨어지겠죠. 군대는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순환이 안 좋으면 또 면역이 떨어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환장애가 생기면 면역이 떨어지고 당연히 염증 컨트롤이 안 되겠죠. 순환이 안 되면 또 이제 부신 기능이 자율신경증이 생기면 부신 기능이 떨어집니다. 부신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부신이 이제 되게 오버로딩 되기 때문에, 부신의 로딩이 너무 커지면 나중에 이제 부신이 일을 하다 지쳐가지고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염증 조절 안 되면 염증이 척 커지겠죠. 그래서 부신이라고 하는 게 자율신경의 어떤 핵심적인 장기인데, 얘가 이제 망가지면서 또 확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장기간의 이제 자율신경 이상은 온몸에 이제 근육 이상을 일으키고요. 근육 경직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혈관에도 같이 일어나고, 순환장애, 염증,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역류성 후두염 LPR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만 집중해서 치료를 하면 그 치료가 안 돼요. 몸 전신적인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는 이 시각이 없으면 조금 치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어떤 환자들한테는 잘 듣고 어떤 환자들한테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전신적인 상태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치료를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시스테믹하게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행히 운이 좋게 내과를 하다 보니까 시스테믹하게 보는 훈련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이, 아니면 그 내과계 선생님들, 소아과나 시스테믹하게 몸을 볼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좀 잘 맞아요, 치료가. 이분도 시스테믹하게 치료를 해드렸죠. 그래서 치료점이 넓어요, 많아요. 그래서 두판상근부터 해가지고 상부용추, 중부용추, 그다음 허리까지 다 이제 치료를 해드려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다리 쪽에도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쪽까지 다 치료를 해드렸고,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치료 뒤부터 이제 호흡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호전되고, 네 번째부터 한 80% 정도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LPR이라고 후두염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이게 이제 다른 신체적인 문제가 만성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를 해서 LPR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꾸준히 치료를 했고, 본인이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오셨어요.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주 2회 계속 치료를 했고, 나중에 이제 거의 다 좋아지셨죠. 두통, 허리 통증도 크게 호전됐고, 세팅 포인트를 또 바꿔야 되니 3개월 정도 이제 꾸준히 치료를 해서 지금은 되게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고, 병원도 잘 하고 계시고, 운동도 다시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운동도 잘 하고 계시고, 형수님이 남편이 죽는 줄 알았다. 이 사람이 죽겠구나. 그때 처음에 이제 몸이 안 좋았을 때 의사가 이제 그렇게 볼 정도면 얼마나 당시에 이제 상황이 심각했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다행히 굉장히 좋아지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건강을 제가 스냅피를 통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상황이고, 의사들도 환자입니다. 의사들도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는 저희 이제 부원장님한테 치료를 받거나 하는데, 의사들이 믿고 찾아주는 그런 치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